안녕하세요. 오늘은 Follow the Party 소동의 진상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Follow the Party란 중국 공산당의 구호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로이킴이란 사람이 중국 공산당 소속 해커가 21대 총선 결과를 조작하면서 심어놓은 암호를 해독했는데 Follow the Party라는 문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 이 선거 조작설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왔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민경욱 씨가 5월 21일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 로이킴 씨가 직접 증거로 제시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진수 도출 과정이란 엑셀 파일의 일부입니다. 파일 제목이 이진수니까 뭔가 이진법이 사용될 것 같죠? 황당한 것은 여기에서 Follow the Party라는 문장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진법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진수는 0과 1로 표현한 숫자이고 10진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숫자들이죠. 로이킴 씨는 이진수라고 말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로이킴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 알파벳 조합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Follow the Party라는 문장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열에는 A부터 G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F를 선택하고 두 번째 열에 열거된 알파벳 조합에서 O를 선택하고 계속 이렇게 알파벳을 선택해 봤더니 나오는 문장이 Follow the Party 밖에 없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follow 다음에 나오는 빈칸입니다. 분명히 이 알파벳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로이킴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사 더 다음에 나오는 빈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부터 G까지의 알파벳이 있고 이 중에 알파벳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역시 빈칸입니다. 로이킴은 이 알파벳 조합들이 아스키 코드와 대응된다고 설명하는데요. 아스키 코드란 미국 정보교환 표준부호라는 건데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셔도 제 설명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로이킴 씨가 자기적으로 지지고 볶아서 나온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알파벳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로이킴이 마음대로 골라잡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65부터 90까지가 알파벳 대문자로 97부터 122까지가 알파벳 소문자로 대응됩니다. 그런데 아스키 코드에는 빈칸에 대응되는 숫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2가 스페이스, 즉 빈칸에 대응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로이킴의 설정대로라면 follow와 정관사 더 다음에 빈칸에 대응되는 숫자는 32가 되어야 하는데요. 모두 90이 넘는 숫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이킴이 정한 규칙대로 녹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알파벳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그중 어떤 것을 골라도 의미 있는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로이킴의 규칙으로는 빈칸을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로이킴이 자신의 설정을 어겨가면서 자기적으로 빈칸을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로이킴의 이런 억지스러운 설정을 인정해준다고 쳐도 정상적인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하태경 씨가 민경욱 씨에게 괴담을 유포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SNS 게시물입니다. 본인 입으로 Follow the Party가 아닌 다른 문장이 나오면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민경욱 전 의원의 SNS 글을 캡처한 사진을 제시합니다. 자, 민경욱 씨가 분명히 얘기했네요. 이 알파벳 조합으로 Follow the Party가 아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이 공식이 잘못됐다고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하태경 씨가 이 알파벳 조합으로 Follow the Party가 아닌 문장을 만들어 제시했는데 민경욱 씨가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죠. 하태경 씨가 뒤에 있는 party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만들어 제시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Follow the ghost, 즉 그 유령을 따르라 란 얘기죠. 헛개비를 따라가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민경욱 씨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른 문장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Follow the meows,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가라 또는 야옹이들을 따라가라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Follow the Sepi, 자, 세피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미니앨범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중국 해커가 레드벨벳의 팬인가 봅니다. 자, follow the photo, 그 사진을 따라가라 정도로 해석될 수 있죠. 그 밖에 follow the shows, follow the shots 등과 같이 정상적인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암호 해독의 기본은 명확성입니다. 즉 달리 해석될 수 없어야 합니다. 로이킴 씨는 암호 해독을 무슨 문학작품 감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게 무슨 암호 해독입니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로이킴이 반박한 영상을 보시죠. 엄청 많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보다 하태경 의원님의 어휘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한마디로 이거는 결국 FTP를 도출해내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단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출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제 공식을 이해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 저도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A와 B가 전혀 다른 집합체일 때 A 비중에서 B 비중을 뺀 나온 결과가 B의 어떤 기준 이상 이하의 구간에 양수와 음수로 나누고 그 두 집합의 합이 제로가 될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도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라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죠. 그런 뒤에 로이킴은 논점을 흐리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묻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로이킴 씨도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를 겁니다. 자, 이번엔 로이킴 씨의 또 다른 장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킴 씨는 중공 해커가 전산적으로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수법을 게리맨더링이라 부릅니다. 이 수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당선이 확실한 지역구 후보의 득표수를 당선이 불확실한 지역구 후보에게 뿌려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피보나치 수열, 빅데이터, 게리맨더링 등의 아무 관계없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혼란을 주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셔도 로이킴의 수법을 이해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의 1차 방정식과 항등식의 개념만 알아도 로이킴의 수법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합니다. 로이킴의 숫자 노름에 들어가는 변수와 상수들의 정의입니다. 이 숫자들을 가지고 로이킴이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위아래에 두 식이 있는데요. PI는 i번째 지역구 민주당 후보의 사전득표율이고 위에 있는 식의 우변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1차 식입니다. 아래에 있는 식은 윗식을 XI에 관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때 윗식과 아래식은 동치 또는 등치라고 하죠. 아래식을 다시 윗식에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변을 정리하면 PI가 나와서 PI는 PI다 라는 항등식이 되죠. 항등식은 거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다 참이 됩니다. 아주 복잡하고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아무 숫자나 넣어도 참이 되는 항등식을 갖고 장난을 친 겁니다. 이제 로이킴이 제시한 실제 수식을 보시겠습니다. 위에 1번식과 아래에 2번식 보이시죠? 1번과 2번식은 동치인데 1번을 2번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예시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2번식을 다시 1번식에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방금 한 과정을 거꾸로 되돌아가는 셈이 되므로 우변이 PI로 다시 정리됩니다. 즉 PI는 PI다 라는 항등식으로 귀결되죠. 그 어떤 복잡한 항등식도 그 안에 있는 변수와 상수들의 어떤 값을 집어넣든 간에 그 결과는 무조건 참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로이킴 씨가 제시한 공개 엑셀 자료라는 파일인데요. 자신이 무슨 마법의 숫자를 게리맨더링 공식에 집어넣었더니 영락없는 사전득표율 숫자가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결과 항목이 공식에 의해 계산된 민주당 지역구 후보의 사전득표율이고 그 오른쪽의 실제 사전이라는 항목이 실제 사전득표율입니다. 맨 오른쪽의 차이 항목은 앞서의 두 사전 득표율 값이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자신의 게리맨더링 공식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확인 결과 로이킴 씨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실제 사전 득표율 값이 20.86%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틀린 값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당일 득표수 값은 또 맞게 기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11944라고 나오죠. 보시는 화면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지역구별 개표 결과입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민주당 후보 사전 득표율은 18.18%이고 당일 득표수는 11944가 맞습니다. 만일 로이킴의 공식이 맞다면 여기 결과 항목에 나타나야 할 값은 18.18%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항목의 오답과 일치하는 값이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왼쪽 항목과 오른쪽 항목의 값이 같도록 설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즉 PI는 PI와 같다는 항등식인 거죠. 로이킴 씨의 엑셀 파일에서 여기 이동값과 이동 변환값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감을 더해주기 위한 설정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로이킴 씨의 항등식에도 들어가지 않는 숫자들이니까 일단 무시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값과 이동 변환값이 뭔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항등식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실이동 변환값 항목 위에 있는 복잡한 수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대문자 EI가 곱해져 있죠. 이걸 EI로 나누어서 제거를 해주면 오른쪽에 이동 변환값 비중 값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오른쪽 두 개 항을 더해서 제거해주면 오른쪽에 지역별 비중 값이 됩니다. 분모가 SP, 분자가 PI인 분수식인데요. 여기에 SP를 곱해준 값이 오른쪽의 결과값인 PI 값이 됩니다. 당연히 그 오른쪽인 실제 사전값과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즉 로이킴이 보여준 현란한 엑셀 잡기술들은 무의미한 항등식 연산을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고 사전 득표율을 계산하는 공식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로이킴이 말하는 이동값과 이동 변환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킴은 이동값과 이동 변환값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정의한 적도 없고 그 의미를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계속 얼버무리기만 하면서 딴소리를 하거나 무의미한 수식들을 열거하면서 보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5월 23일에 민경욱 씨는 로이킴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자료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동값을 이동 변환값으로 나누면 일정한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 같은데 피보나치 수열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보나치 수열이란 신비감을 더해주기 위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이킴은 이 숫자를 마법의 상수라고 부르면서 이동값이 이 숫자의 정수배로 나타나는 게 대단히 신기한 것처럼 선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이킴이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동 변환값이 정수인 이유는 이게 xi 값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동값은 이동 변환값에 민주당 후보 사전 득표율의 총합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동값을 이동 변환값으로 나누면 마법의 상수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결국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동 변환값이 정수인 것은 로이킴이 반올림을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법의 상수는 민주당 후보 사전 득표율의 합계일 뿐이고 이동값과 이동 변환값으로부터 도출된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로이킴은 무의미한 숫자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뭔가 신기한 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로이킴 씨가 뭔가를 설명하는 방식은 사기꾼들이 일반 대중들을 기만하는 데 쓰는 수법과 유사한데요. 그 흔적들이 그가 만든 자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제공하는 엑셀 파일에는 이동값, 항목의 셀들의 수식이 걸려있지 않고 값만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값의 정확한 의미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산식을 조금씩 틀리게 적기도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로이킴이 엑셀 화면 상단에 써놓은 민주당 사전 득표율 공식인데요. 왼쪽에 민주당 사전 투표율이라고 쓴 것은 사전 득표율로 써야 맞습니다. 이건 오타라고 봐준다 쳐도 중간에 있는 오류는 단순한 오타가 아닙니다. 실이동 변환값이라고 적어야 할 곳에 이동값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값과 이동 변환값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변수이고 단지 신비감을 더해주거나 보는 사람들을 더 어지럽게 만들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동값 나누기 이동 변환값은 그냥 총 사전 득표율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로이킴이 작성한 공식 정리에 있는 오류를 제가 수정한 겁니다. 역시 여기에도 이동값과 이동 변환값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이킴은 자신의 공식을 계속 틀리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동값이라고 쓴 거는 실이동 변환값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이동 변환값이 분자, 이동값이 분모로 되어 있는데 분자와 분모를 바꿔야 맞는 수식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동값도 실이동 변환값으로 고쳐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값 비중을 나타내는 공식이 도대체 몇 개죠? 4개나 되죠? 용어도 계속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주 보는 사람 헷갈리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로이킴 씨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숫자 조작도 하는데요. 먼저 로이킴이 이에 관해 설명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파일에 보시면은 5번이라는 유일한 음수에서 양수가 나오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는 민경욱 씨도 로이킴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킴이 말한 숫자 5는 서울 서대문구 을의 이동 변환값을 나타냅니다. 이동 변환값은 실이동 변환값을 반올림해서 정수로 나타낸 것이니까 우리는 실이동 변환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이킴이 사용한 사전 득표율 값은 틀린 숫자입니다. 원래 서대문구 을의 사전 득표율은 66.99%인데요. 로이킴은 이걸 66.02%라고 잘못 기입한 겁니다. 제가 맞는 사전 득표율 값과 로이킴의 틀린 사전 득표율 값을 둘 다 로이킴의 공식에 넣어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계산해서 저 값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대문구 을의 사전 득표율에 맞는 값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정도 나오고 로이킴의 틀린 값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옵니다. 어느 경우든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로이킴의 공식대로 계산하면 음수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양수가 나온다고 말한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로이킴 씨의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조작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보시는 화면은 로이킴의 파일에서 서대문구 을의 지역별 비중 항목에 걸려있는 수식입니다. 중간에 빨간 박스 안에 I225라는 변수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이 부호는 원래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걸 로이킴이 마이너스로 바꾼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인천 계양구 갑의 수식에는 플러스로 되어 있죠. 이게 맞는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로이킴 씨는 음수로 나타나는 값을 스스로 양수로 바꾼 뒤에 공식의 결과가 양수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게 대단히 이상한 일인 것처럼 떠벌렸던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로이킴이 작성한 이동값 구하기 1이란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로이킴 씨는 여기에서 빅데이터란 말을 남발했는데요. 선거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250개 선거구 데이터가 무슨 빅데이터입니까? 빅데이터를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여기 대량 옆에 괄호 안에 수십 테라바이트라고 적혀 있죠. 참고로 테라는 1조를 의미하고 0이 12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테라바이트는 수십 조를 의미하고 0이 13개가 붙겠죠. 로이킴이 다루었던 253개 지역구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베리 스몰 데이터입니다. 로이킴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것들 중에 빅데이터와 관련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말로 허세를 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의 허세는 빅데이터뿐만이 아닙니다. 피보나치 수열, 이진수, 게리맨더링 등 뭔가 있어 보이는 용어들은 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 갖다 붙인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의 1차 방정식과 항등식을 가지고 장난을 쳐놓았을 뿐입니다. 로이킴의 괴담에 현혹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는 동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자, 벌거벗은 임금님의 마지막 장면이죠. 팔로우 더 파티 소동에서 임금님의 옷을 제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벌거숭이 임금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임금님 옷이 멋지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